고층 건물 화재 진화에 투입될 소방 드론 시연 행사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된 세종에서 6가지 실증 사업이 진행되며 드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와 정책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설치를 위한 1차 평가 결과 아산시가 실사 대상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 세종시 의회가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고층 건물 화재 진화에 투입될 소방 드론 시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실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신기술을 선보이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창문을 깰 수 있도록 개조된 일명 스피어 드론입니다. 천천히 이륙하더니 바닥에 고정된 유리에 가서 닿자 두께 12mm의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드론에 설치된 화살촉같이 생긴 장치가 5초에 20회 타격하며 유리를 박살낸 겁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개조된 일명 소화액 분사 드론. 드론에 설치된 노즐을 통해 공중에 소화액을 뿌립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피어 드론이 창문을 깨고 소화액 분사 드론이 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고층에 최대한 빨리 사다리초보다도 먼저 가고 사람이 뛰어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피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20m, 30m를 올려서 정확하게 때린다 그러면 초동 조치가 그만큼 빨라지겠죠. 다만 아직은 실증 단계인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여러 보였습니다. 통신 장애가 생기면 자동 비행이 어렵고 실제 건물 창문 앞에선 탄착점을 찾지 못하거나 드론의 무게가 무거워 비행을 얼마 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노출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실용화 단계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양쪽으로 분류돼서 25km로 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그것을 스테이션화 한다는 거죠. 그 소방 드론하고 소방 지휘본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드론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선 이러한 소방 드론을 비롯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와 도로 시설물 관리 서비스 등 모두 6가지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드론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드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친구네 집에 간 적은 있어도 집이 좁고 더러워서 친구를 데려온 적은 없다. 복지 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이 천안 지역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동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 더미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습니다. 곰팡이로 가득 찬 화장실, 벌레들도 쉽게 발견됩니다. 지난 7월과 8월 복지 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이 대면 조사로 실시한 천안 지역 아동 가구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아동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은 6.9%로 전국과 충남 평균보다는 낮지만 동남구의 경우엔 9.1%에 달했습니다. 여인숙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의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수도 지난 15년 동안 부쩍 늘었습니다. 일각에선 최저 주거 기준이 2011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마저도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면적 중심인 최저 주거 기준에 채광이나 환기 등 환경적인 부분을 강화해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전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통 면적 대비로만 그 기준선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질적 수준을 고려한 최저 주거 기준선의 마련이 필요하고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재단 김승현 충남지역 본부장은 아동의 주거 복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에 비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울이나 부산, 일부 경기도 기초단체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거 정책 수립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천안시는 아동 가구의 특성과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또 천안시를 포함한 유관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경찰병원 분원 설치를 위한 1차 평가 결과 아산시가 실사 대상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전하고 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최적지는 아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산에는 경찰 종합타운이 있다는 이점과 공공의료 혜택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점을 들어 반드시 아산에 들어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의원 등 5명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김광훈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상병헌 의장 징계 요구건에 대해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로 국외 출장을 떠난 상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부의장이 주재했습니다. 천안시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직업계 고교 청년의 전략산업 취업을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된 시공사 측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건설협력업체들의 유치권 소송이 이어지면서 후속 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올해 5월이 넘어서도 공정률은 45%에 머물렀습니다. 아산시는 시공사에 만회 공정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며 결국 지난 5월 말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제때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 여기에 건설협력업체마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있음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 재개는 6개월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협력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돼야 잔여공사 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교사, 보호자 등을 위해 1388 재난심리지원 특별상담심을 운영합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지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는 물론 언론이나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경우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관내 소방서 8곳에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이태원 사고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치원 119 안전센터 등 8곳의 119 안전센터에서 상설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구급대원 등 전문 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원 소방서나 세종소방서에는 출장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의원인데요. 공공기록물 관리로 세종시 역사를 보존하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록물 관리를 통한 세종시의 역사 보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개관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뒤 방명록에 남긴 글입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록을 만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훌륭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7년 개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서도 기존의 기록관리시설과 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지방기록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청 지하 1층에 있는 기록관에서 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세종시의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록관은 면적 375제곱미터, 총 수용 능력 10만 권으로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과 폐기되는 기록물을 감안해도 5년도 후때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세종시 시민만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해 연구 경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록자치 실현 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규모나 운영 방식, 조직, 예산, 인력 등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의지와 추진 능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의 아카이브를 스스로 구축하고 관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록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이번 정례에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와 관련된 민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마을기록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활동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만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는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차와 노선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느낀 천안 시내버스의 가장 큰 불편은 배차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노선과 요금, 교통정보 시스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차 만족도에 대한 세부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고, 첫차와 막차 시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이용객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보통이 38.57%로 가장 많았고, 불만이 32.5%, 매우 불만이 17.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우 불만 41.95%, 불만 26.83%보단 개선된 것인데, 올해 3월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에도 있었던 것들인데 차를 빼먹는다든가 한꺼번에 차가 몰려서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운행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과속 난폭, 급출발 등 안전운전 항목은 매우 불만과 불만이 각각 46.57%와 29.93%로 집계됐고, 착석 전 출발이나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승하차 항목도 불만과 매우 불만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궁극적으로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운행을 하고 계신데, 그 조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일 2교대를 통해서 운전하는 시간들을, 운행 시간을 좀 줄여서, 또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이 아닌 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대면 조사를 통해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23일은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됩니다. 한편 올해는 8월과 9월에 걸쳐 정기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8일까지 2023년도 1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25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천안 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무 기간과 시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내,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일하게 됩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환경정화사업 또는 민원인 안내,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천안 우체국에서 우체국FC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9-6351번에서 635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탑텍에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11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덕산업에서 레미폰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53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W에너지에서 태양광 설치 및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6-589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전선에서 거래처 영업 및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18-60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